자, 여러분, 우리 에디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지난 시간에 에디 모형의 그 첫 단계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설계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확인해 볼까요? 자, 분석은요, 일단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설계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적인 고민을 하는 거라면, 마지막 개발은 그렇게 방법적인 고민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설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설계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라는 용어는 전쟁 용어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내는 걸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학습 전략 또는 교수 전략,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에서도 전략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우리가 학습 목표로 설정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에는 총 세 가지의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가, 일종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구성할 것인가, 교과목을 구성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을 담당해 줄 강사님을 섭외하는 게 세 번째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목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금 시간이 된 영화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명작입니다. 트로이라는 영화죠. 브래드 피트가 어떤 인터뷰 자리에서 이 영화에 출연할 때의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가요, 5분 정도 브래드 피트와 상대편이 평원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무려 5분간 싸우는 장면인데도 대본에는 신처럼 싸워라,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본 적도 없는데 하물며 신처럼 싸우라니 정말 막막하겠죠. 물론 브래드 피트는 뭐 훌륭한 배우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게 연기를 해서 명장면을 남기긴 했지만요.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도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면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영업을 잘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영업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한다면 좀 막연하지 않을까요? 예, 이번 교육을 통해서 기존의 우리의 영업 실적에 비해서 10%는 향상할 수 있다. 어쩜 이런 식의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학습 목표로서는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의 의미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어떤 상태, 그것을 구체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학습 목표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목표가 많으면 사실은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교육이라면 하나 또는 2개 정도의 목표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구체화해 놓으면 또 좋은 점들은요, 나중에 이 학습이 잘 됐는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서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객 관리가 중요하다는 학습이었다면 이번 학습을 통해서 고객 관리의 필요성을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면 나중에 학습이 끝났을 때 고객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3가지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거기에 걸맞게 대답 못한다면 학습에 뭔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는 구체성을 가졌을 때 조금 더 여러분이 향후 작업이 편리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타일러의 ABCD 법칙을 좀 기억해 두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ABCD는 영어의 4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ABCD, 일종의 운율을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예문을 참고해 보시면 자활기업의 장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ABCD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무엇을 영어로 컨디션, 조건이라고 이제 명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수준까지라는 그 정도를 표시하는 게 디그리. 그 다음에 마지막, 도달해야 될 상태를 행동적인 어떤 동사로 표현하기 때문에 behavior라고 서술해서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가 빠졌는데요. A는 청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3가지 조건 플러스 청중까지 4가지 조건을 구비한 것을 학습 목표의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밑에 있는 예를 확인해 보시면 건물 미화 관리사 자격증을 80% 이상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가 되겠죠. 물론 디그리라는 것은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습니다. 3번째처럼 동료와의 신뢰가 최우선임을 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디그리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뭐 무리해서 여러분들이 디그리까지를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ABCD 법칙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다면 이제 실제 과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때 참고하셔야 될 게 바로 학습자의 집중력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 참여 주민들이 지금 학습장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의 집중력은 언제가 제일 높은가? 아마도 처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요. 처음에 관심들은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끝나는 후반부로 갈수록 다시 집중력은 조금씩 회복돼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U자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름하여 U자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학습자와 여러분들은 상대를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일단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보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하면 가장 볼거리가 많은 게 1회와 2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관성처럼 뒤에까지 계속 보게 되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교육 기획자로서 앞에 부분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에게 조금 더 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거기에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를 좀 정리해 드리면, 첫째는요, 이게 집중학습으로 진행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분산학습으로 진행돼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이라면 집중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루의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보고 혼자 좀 숙련될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라면 분산교육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교육은 보통 3시간 이내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분산교육은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를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은 보통 성인교육은 50분에서 10분 정도지만 이런 학습에 우리 참여주민들이 그렇게 익숙한 게 아니라면 차라리 15분 정도의 휴식을 주는 게 오히려 나머지 45분의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으니 너무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방법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오전에는 조금 우리가 컨디션이 좋죠. 그러면 지식이라든가 태도 교육은 오전에 좀 배치를 하고요. 오후는 기술이라든가 좀 활동성 있는 교육, 그리고 참여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들을 채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교육은 5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물론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진행할 때가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율성을 생각해 본다면 유관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고용센터라든가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를 조금 살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그곳에서도 실시한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물론 이때 꼭 챙기셔야 되는 게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 증빙 서류를 받아오는 것, 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강사님한테 우리가 기획하는 교육을 어떻게 요청할까?
가끔 저도 이제 강사 입장에서요, 교육을 의뢰받을 때 어떤 내용을 좀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예 그냥 강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편한 것 같지만 참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어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덮어놓고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아마 강사님도 여러분과 오랫동안 여러분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일을 했다면 여러분의 알아서 해주세요가 더 좋은 부탁일 수는 있겠지만, 자, 이제 새롭게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절대로 이런 식의 부탁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요청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준비했던 우리의 교육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 그리고 실제 이번에 학습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분들인가, 특히 자활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강사님이라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실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주변에 이렇게 자활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아니면 우리 컴퓨터에 사이트가 있다면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반드시 좀 확인을 부탁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강의도 하나의 일이라고 한다면 강사님한테는 이 비용이 꽤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용 얘기하는 게 서로 조금은 거북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나중에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참 진행하다가 갑자기 그런 조건이면 못합니다. 이래버리면 여러분의 일하는 과정을 되돌려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의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고 협조가 필요하면 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요청을 받으면 조금 더 상대가 원하는 교육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정보 요청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요. 하나는 뭐냐? 일반적인 사항. 그래서 이번에 교육 시간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뭔가 이렇게 교육하고 직결되는 정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정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육과 좀 직결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교육을 하시려고 하죠? 이 교육을 통해서 뭘 얻고 싶으십니까? 그 다음에 혹시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특별한 제가 좀 알고 가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좀 요청하는데, 아마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를 꼼꼼히 보신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챙겨서 강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알려드린다면 훨씬 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연수원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우수한 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소개된 자료가 있어서 한 가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설계할 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잘 된 건가를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자, 보시면 햇서라고 해갖고 이 외식사업 쪽에서 중요시하는 위생관리 일종의 기준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시된 교육인데, 일단 목표 잘 진술돼 있죠. 그 다음에 시간과 그 시간 각각의 어떤 내용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내용들도 잘 설계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이 이제 끝나고 받은 자료이긴 한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느냐. 이번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설계할 때 기대하는 어떤 목적, 결과물, 이런 것들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러이런 점에서 조금 얻은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제 목표를 준비할 때 다 참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번 교육을 통해서 좋았던 점 또는 향후의 개선점. 이거는 이제 이번 교육이 아닌 차후 교육을 할 때, 동일한 교육을 할 때 참고할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교육 기획할 때 다 필요한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